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의 현물가 상승과 함께요, 파운드리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죠. 이로 인해 수혜가 기대가 되는 반도체 관련 주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올해 반도체 업황이 비사이클이 전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작년인 2020년 기준 약 4,324억 달러로서요. 연평균 4.7%씩 성장을 하면서 2024년까지 5,188억에 달할 전망으로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자,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시장 규모는, 그죠? 메모리가 한 3%, 그리고 비메모리가 한 7 정도로 이 비메모리 시장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파운드리 쪽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세계 1, 2 업체가 있는 이 D램 쪽 보면요, D램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러죠. 이게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D램 현물가 8GB 보면요, 저점 대비 48%나 상승을 했어요. 현물가와 고정가의 괴리도가 26%까지 크게 벌어졌다라는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현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요, 반도체 업황 개선의 시그널로, 신호로 받아들인다는데요. 반도체는 대개 현물이 아닌 고정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데, 현물가가 상승을 하면 고정 가격도 오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물가와 그리고 고정 가격의 차이가 26%나 나기 때문에 고정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D램 가격이 예상보다 좋고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올해 가격이 크게 상승할 전망인데, 이 D램 평균 판매 가격 상승폭을 전망을 하면은 1분기에는 한 7% 정도, 2분기에는 9%, 3분기에는 12%.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D램 가격의 고정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죠. 이런 부분에서 D램 관련 종목군도 수혜가 되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에 SK 하이닉스는 한 5.5%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는 한 6% 상승에 그쳤죠. 자, 똑같이 그쵸? 이 반도체 D램을 만드는 회사인데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이유는 그쵸? 이 하이닉스의 D램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연간 매출액이 31조 9천억인데 이 중에서 D램 매출이 23조 원대로서요. 전체 매출에서 D램이 차지하는 것이 72%다. 근데 삼성전자는요, 매출을 보면은 가전이 한 20% 정도, 그리고 스마트폰 모바일 쪽이 44% 정도, 반도체가 31%,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이 한 12%죠. 그러니까 전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1%, 하이닉스의 절반도 안 되는데, 또 이 반도체 31% 중에서 D램은 그죠? 또 그 중에 또 일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상당히 비중이 하이닉스보다 낮다. 그런 부분에서 D램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직접적인 큰 수익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그죠? 더 실적이 좋아질 수도 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지난 금요일날 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요 부분 보면은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 보면요, 똑같이 D램을 만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2.7%가 상승했어요. 90.96달러로 마감이 됐는데 사상 최고가예요. 이런 부분에 보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4%나 상승했다. 금요일날도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주말에 마감된 미국 증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보면 다음 주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뭐 D램 가격뿐이 아니고요, 뭐 낸드 같은 경우가 턴어라운드 시점이 올해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겨지고, 이 비메모리, 지금은 이제 이 메모리 쪽인데,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이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 비중이 2010년도에는 14% 그쳤는데 10년이 지난 작년에는 22%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27%까지 파운드리의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작년 파운드리 시장이 676억 달러인데요. 2024년에는 949억 달러로 연평균 9%씩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파운드리에 관련된 위탁 생산에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눈여겨보자라는 부분이 이런 고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과연 어느 종목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 전에요. 저기 아래 노란색 부분 있죠? 회원가입 문의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반도체는요 2차 전지와 함께 작년뿐이 아니라 올해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 그러면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로 압축을 해야 되는지인데요. 저는 이제 방송을 반도체 관련 종목을 하면서 최근에 많이 부각을 시켜드렸던 것이 이 극자회에서 EUV 관련주죠. EUV는요 노광 기술이에요. 이제 기존에는 불화 아르곤을 했는데 이거를 대체하는 차세대 반도체 노광 기술을 EUV라고 하죠. 이 10나노 이하 반도체에 필요한 미세 회로 패턴을 그리는데 필수적이다라고요. 이 파운드리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필수 기술이면서 메모리 반도체도요. DDR5 기술로 넘어가면서 그동안에는 파운드리 쪽에서 많이 채택을 했는데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에도 채택이 된다 해서 EUV 적용이 본격화 올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는 대부분 EUV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TSMC 대만의 파운드리 1위 업체죠. 공정별 매출 구성에서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초미세 공정인 5나노 사업의 비중이 3분기에는 8%였는데 4분기에는 28%. 초미세 작업으로 EUV가 채택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된다라고 보고요. D램도 DDR5는 EUV가 줄을 이룰 전망이로 삼성전자는 작년 3월 1세대 신나노급 DDR4의 EUV 공정을 시범으로 적용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 선보일 DDR5 D램과 모바일용 LPDDR5부터 EUV를 본격으로 도입을 한다. 그러니까 여태껏 파운드리 쪽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메모리 쪽도 하고 요번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요. EUV 장비를 도입해 올 하반기 이후 양산하는 4세대 10나노급 DDR5부터 적용을 한다. 하이닉스도 한다. 그러면 EUV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네요. 이제 이 노광 장비 이제 네덜란드 ASML이 독점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마스크라든지 팹니클 그리고 포토 레지스터죠. 요쪽에 이제 국산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지금 그 회사 3개가 있다 그랬죠. 먼저 EUV 마스크는 이제 장당 한 8억에서 10억인데 그리고 그 마스크 보호막인 팹니클을 개당 3천만원 정도로 호가를 하는데 일단은 이 포토 레지스트는 동진 세미캠에서 극자회성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그리고 펠리클 같은 경우에는 FSD하고 SNS텍이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는데 가장 앞서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이 FST라고 했죠. 자, 반도체 재료 및 장비 전문 업체로서의 포토 마스크용 보호막인 팹니클을 우리를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FSD는 폴리실리콘 카바이드 소재 그리고 SNS텍은 이제 폴리실리콘 쪽으로 EUV 팹니클을 개발 중인데 현재 90% 수준의 투과율을 달성했으면 상반기 시제품을 양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EUV 관련해서 가장 앞선 부분이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시장에서 재평가가 부각이 되는 것은 이 FSD가 이제 지분 42.7%를 보유한 종속기업인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이번 24일 날 코스닥에 상장이 된다 그러죠.
요번에 2월 8일과 9일에 수요 예측을 했는데요. 이 참여한 기관 투자자 모두가 상단 부분이 21,000원을 제시해서 공모가가 21,000원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 해서 아마 요 부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의 재평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4분기 실적은 좀 시장 전망치보다 소폭 조금 감소했지만은 요것이 이제 대우에셋,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온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인데요. 자,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19년도에 189억으로 조금 일시 감소했다가 작년에도 오히려 증가했죠. 248억. 올해는 318억으로 큰 폭의 증가가 이루어진다 해서 실적도 계속적으로 한 데다가 이 극자회선 펠리크를요, 시제품이 완성이 된다면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본격 성장이 기대가 된다서 관심 가져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EV 관련주에서 XNS대 EV용 팹리크라고 블랙 마스크를 개발 중이고, 빠르면은 2021년 하반기부터 EV용 팹리클이 매출에 발생할 걸로 본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작년에 SNS텍에 659억을 투자해서 지분 8.7%나 보호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와 끈끈한 그러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동진세미캠은 아직 여기 보면요, EV용 포토레스터를 개발을 못했지만은 삼성전자의 3위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 그것은 고객사의 국산화 의지 삼성전자에 반영된 거고, 동진세미캠 입장에서는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를 했다 해서 동진세미캠, SNS대. 그 중에 이제 좀 빨리 되는 것이 FNS대. 우리 관심 필요하고. 자, 그리고 이제 코미코. 만약에 삼성전자가요, 미국의 공장을, 규모를,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은 코미코, 그쵸?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여기 뭐, 현재 미국, 힐스보로의 신규 공장 설립 중으로 올해 하반기 완공 후, 실적 기여가 가능하다. 미국 삼성전자 공장 오스틴의 주 고객사를 삼성전자를 확보하고 있는 KTI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그죠? ENF 테크놀로지도 작년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유일한 반도체 공장에 있는 오스틴 지역에 ENF 테크놀로지도 생산 시설을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요 부분 ENF 테크놀로지, 코미코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은영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 보면 이 레이저 드닐링이라는 건 있는데요. 패널 레벨 패키지, 그러니까 PLP 부분이죠. 신기술이에요. 공정에서 전극 형성을 위한 구멍 뚫는 장비,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개발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 한 대당 고가 장비죠. 그래서 실적 좋아지고 바닥권에서 새로운 움직임 나오고, 또 이제 솔브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소재 기업인데요. 2019년이죠. 7월에 이제 일본의 수출 제한 풍목이었던 액체 불화소를 국산화에 주목을 하고, 또 2차 전지를 위한 지금 공장을 헝가리에, 그죠? 건설 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완공이 되면은 SK이노베이션, SI 등 협력 체제가 더욱 공고해진다. 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특히 최근에 디스플레이 OLED 쪽에 또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어 솔브레인,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테마별로 하나인데, 그 중에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EUV에서는 FSD가 가장 빠르고 다라고 보시면 되고죠.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차트를 보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하이닉스의 일봉 모습인데요. 지난 금요일 7,000원 상승한 13만 3천원, 한 5% 넘게 상승 마감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아침, 그죠?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상 최고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크게 상승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당장 월요일날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텐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과연 SK 하이닉스가 지난 1월 11일 날 장중 고점이었던 14만원을 돌파를 하느냐, 그 여부를 확인하자 해서, 일단은
14만 원 정도가 주가가 크게 올라간 것을 일단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역사적 고점에 돌파가 된다면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삼성전자가요, 예,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약한데 하이닉스를 뒤따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죠? 이 9만 원대까지 돌파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게, 이런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가 일차적으로 역사적인 신고가 5% 넘게 상승세가 이어지는 여부, 또 두 번째, 하이닉스가 역사적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삼성전자가 뒤따라가면서 9만 원대 회복.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그동안은 1월 11일서부터 조정이 마무리 짓고 상승으로 반전되는 신호로 봐도 된다 그래서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어서, 일단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뒤따라가는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FST, 그쵸? 자, 지난 금요일날 1,500원 한 4.6% 상승하면서 34,600원 막았는데 아직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니죠. 지난 6월달에 39,450원이 역사인데 그 가격과는 차이가 있지만요,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 어제 거래량도 48만 주. 과연 모습은 아니죠. 그런 부분 봤을 때 뭐 여기서 바로 치고 갈지 아니면 조금 다지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EUV 관련 종목, 그죠? 우리가 지금 3개 말씀드렸어요. SNS텍, 동진세미캠, 그 중에 FST가 났는데, 그죠? 그 부분들, 저는 올해 한 해 봤을 때 FST, 그죠? EUV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계속적인 눈여겨서, 저는 FST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 해달라. 아직 뭐 거래 과열 전혀 그런 기미 안 나오고 또 흐름이 반도체로 옮겨가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요. 자, 동진 세미캠도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이죠. 자,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보면은 뭐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그렇죠? 보면은 하나 멀티리얼즈죠. 하나 멀티리얼즈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하나 볼까요? 한미약품, 한미 반도체하고, 그죠? 잠깐만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한미 반도체. 자, 한미 반도체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 외국인의 기관들이 크게 매수하는 모습이죠. 하나 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머트리얼즈. 예, 하나 머트리얼즈도. 여기 보면 이제 이 기관들이 좀 개별 종목은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인데 얘네들 치고 나간데, 이걸 뭐 이제는 따라서 하는 건 상당히 부담되고, 그럼 이제 새롭게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더 주가는 더 오른 종목군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부분 뒤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동진 세미캠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 FST에 집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솔브레인도, 그죠? 지금 역사적 상장한 이후에, 그러니까 인적 분할한 이후에, 예, 그 고가 부분까지 다 올라가는 모습인데 거의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이 종목은 또 외국인들을 주로 이제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 안정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닥권에서 새롭게 설명하는 ENF 테크놀로지죠. 이런 종목들 부담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EO 테크닉스도 그렇죠.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 이제 이런 종목을 놓고 보다가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 한번 참가를 동참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그렇죠? 예, SNS텍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한데, 저는 그래.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은 제가 이제 뭐 전체로 하면은 한 30개 내를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시차만 문제지 한 번씩은 거의 다, 그죠? 순환매식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이제 그 중에 내가 좀 빨리 많이 이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대로 테마별로, 그죠? 우리가 그 중에 대장주를 선호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데요. 자, 요 부분이 바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 아까 EUV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기타 했는데, 이제 전공정 관련 종목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뭐 한 7개 종목을 계속 소개해 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3개로 압축한다면 원익 IPS, 유진테크, PSK, 그중에 PSK가 가장 낫다. 그죠? 저 PSK도 그렇고 원익 IPS도 그렇고요. 이 파운드리 쪽에 우리가 같은 전공종이지만은 또 연결성이 높다. 여기 보면 파운드리랑 매출 비중이 2019년 6%에서 올해 19%까지 확대 전망이고 PSK도 그죠? 이 파운드리 쪽에 진짜 점유율이 그도 나름대로 높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해서 PSK. 부품 관련주에서는 원익 QNC, 하나 머티리얼즈, 월덱스 맞는데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 흐름이 좋은데 저는 이 월덱스도 주가는 크게 뭐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다 해서 월덱스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후공정 업체에서는 뭐 네페스, LB세미컴, 하나마이크론 있는데, 자 여기 또 하나 있죠. 이 SFA 반도체, 그렇죠? 얘도 이제 패키지인데 최근에는 요 SF 반도체가 주가가 강하다 보니까는 저 나머지 종목군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저는 네페스가 올 한 해 봤을 때 지금 공장 세계적인 패키징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올해 공장을 완공되고 양산화가 본격화된다라면 그렇죠? 상당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다 해서 기술력은 네페스가 가장 뛰어나지 않나라뇨. 여기 보면 그래서 보면은 이 현재 북미 반도체 업체 제품을 테스트 중인데 회사 관계자는 PLP 기술만 놓고 보면은 지금 패키징 세계 1, 2 업체인 ASE, M코 등 경쟁사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해서 전 네페스 후공 쪽에서는 관심 달라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인 관심 필요한데 한번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코미코, 코미코도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은 돼요. 이제 신규는 좀 그렇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원익 IPS, 그죠? 그리고 이제 PSK 계속적인 PSK, 그죠? 그러니까 PSK는 올라간 게 없어서 좀 안정적이죠, 그죠? 가격적인 리스크. 하지만은 이 파운드리 쪽 우리 관심 갖고. 그리고 이제 뭐 유진테크도 그죠? 근데 저는 유진테크 이런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리스크가 작은 PSK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나 머티리얼즈 아까 말씀드렸죠.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에는 저는 오히려 월덱스 쪽이 그렇죠? 좀 낫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립니다. 월덱스 그렇죠? 상당히 안정되고 기관들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그죠?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 거래 과열 모습 아니고서 계속적인 월데스 쪽에 관심. 그래서 반도체 종목 제가 한번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놓고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보면요, 이제 장비서부터해서 그죠? 근데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다 순환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그 중에 우선순위를 뭘로 두느냐 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꼭 메인에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세컨 종목으로는 뭐 좀 약간 차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페스를 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군 중에서 타이밍 아까 말한 대로 뭐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그죠? 바닥권에서 안정적이니까요,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 뭐 ENF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관심 가져야 달라라는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카카오를 포함한 인터넷 이러한 종목군들 어느 정도 내 포트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현대투자의 정혜영 가입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죠? 여기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